디디 출싱이 먼저 좀 정부를 건드렸더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디디 출싱이 상장한 이후에 사실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바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워 보이나요? 소장님은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저번에 디디 출싱 얘기 한번 맞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디디 출싱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뭐 위험 요인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중국 당국의 규제가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상장 신고서 S1에 보면 자기네들이 보유한 가장 큰 리스크가 뭐 중국 당국의 규제다. 규제 맞아요. 리스크가 있다. 거기에 보면 S1에 주구장창 그걸 계속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그 상장한 지 나흘 사흘 정도 만에 이 사단이 나버린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디디 출싱이 이렇게 쏘아 올린 공이 지금 중국 테크 기업 전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을 건드렸던 부분이 독과점 부분이었어요. 먼저 플랫폼 독과점의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중국이 지금 해외에 비해서 초대형 그 플랫폼 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초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수가 2018년 기준으로 20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독점 금지 지침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작할 거야. 너희 한번 보자. 한 건데 이 초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그 발전에 저해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 독과점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을 계속 비속어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달에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운영하는 엔트그룹이죠. 여기도 원래 상장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잠깐 우리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그렇죠. 해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요구로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중국 내 배달 앱인 메이투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안보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이제 데이터를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작년 4월에 중국이 처음으로 데이터라는 개념을요, 뭐 자본, 토지, 뭐 기술 이런 거랑 똑같이 중요한 생산 요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과거에는 좀 기술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좀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뭐 개인의 대량 데이터나 아니면 좀 중요한 데이터 정보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 리스크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데이터 보안법은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가공, 뭐 처리, 뭐 이런 공유, 전송 이런 전체 과정을 당국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빅브라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업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정책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게 100만 명은 거의 다 맞아요. 해당할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거의 10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그냥 해외 상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때문에 지난 1일과 9일에 나스닥 상장 예정이었던 중국 기업이 또 있어요. 여기는 호텔 체인인 투어 호텔과 디지털 의료 앱 링크독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여기가 상장 일정을 중단을 했습니다. 디디 출싱 보고 좀 무서웠나 보다 얘네도. 아무래도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도 우리 상장 맞아, 얘기 맞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상장 신청서까지 이미 제출한 기업도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오디오북 팟캐스트 앱인 히말라야가 있고 자전거 공유 앱인 헬로 이런 곳이 있는데 다 중국 기업인 거예요. 여기도 상장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기업들이 투자 유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중국 테크 기업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디디 출싱 지금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
광범위한 조사 받고 있습니다. 디디추싱 외에도 우리가 지금 디디추싱은 이미 상장이 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곳이 중국의 그 모바일 채용 앱이라고, 왜 우리나라로 같으면 인크루트 사람인 원티드 같은 이런 거. 그런 앱이 있어요. 그 앱이 보스즈핀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랑 트럭이랑 밴 같은 그 대형 큰 거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윈만만, 허처방 이런 앱들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사들 있죠. 이 운영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이 두 곳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중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예민해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군사 기지일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나가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디디추싱이나 아까 그 윈만만 같은 거는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뭐 우리나라도 지도에 표시가 안 된 곳이 있잖아요. 미군 기지 같은 데는. 근데 이걸 위성으로 다 다른 데이터랑 조합을 하면 여기가 기밀 여기가 뭐 지역이구나. 이런 거 만드는 이거를 곳이구나. 이런.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해외 언론이 그런 거를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조사해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네. 중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예전에 테슬라가 다닐 때 뭐 군사 지역 다닐 때 네네네. 그거 똑같은 거죠. 맞아요. 찍지 그래서 말라고. 테슬라도 현지에서 네. 그럼 우리는 이 너네 데이터에 네. 이거를 뭐 네. 넘어서지 잘 않겠다, 따르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음. 그런 지도 위치 부분에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핵심 지역을 유추할 수 있을까 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디디추싱의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90%가 넘고 맞아요. 뭐 네. 하루에 거래하는 양만 뭐 4천만 건이 넘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디추싱이 그 지도에서 초정밀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있죠, 뭐 거리 지도 있죠, 차량 이용자들까지 뭐 실시간 데이터 다 있으니까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 언론에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디디추싱 뒷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재밌는 게 있어서 몇 개. 뒷이야기가 재밌죠. 네, 이게 디디추싱이 먼저 좀 정보를 건드렸더만. 아, 진짜요? 먼저 건드렸어요? 6년 전에 좀 건드렸더만. 이 6년 전 2015년에 디디추싱이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중국 정부의 주요 부처 있죠. 여기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몇 번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내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얘네들이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높은 거예요. 사람들 심기를 건드렸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출발지와 도착지별로 이걸 분석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디로 이렇게 자주 가더라, 얼마에 한 번씩 여기를 그렇게 출입을 하더라, 이런 거를 얘네들이 다 보고서를 한 거예요. 신경이 쓰여 안 쓰여? 그렇죠. 쓰이죠. 근데 얘네들이 국내가 아니고 상하이가 아니고 미국에 상장을 한다네? 근데 이제 미국이 상장을 할 때, 야, 너네 우리가 상장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그 정보 우리한테 일부 넘겨. 아니면 우리가 그걸 감사할 때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해. 이렇게 돼서 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불안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전에 너네 이런 부분은 좀 기밀 지역 같은 건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보안도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미국하고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미국이 내놓은 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양국하고 우리 지금 합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 공개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라고 합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종료가 되면 좀 상장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몇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디디추싱 입장에서는 그 협상 언제 되는데 뭐 만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디디추싱 이미 뭐 적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한 게 있었다. 이 디디추싱이 뭐 네트워크 보안 검사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뭐 부사장이 우리 미국에 자료를 주는 그런 일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증명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디디 추싱이 상장한 이후에 사실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바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워 보이나요? 이게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상장 이후에도 우리 6월 30일 날 상장을 했는데 7월 2일 날 본사에 전화가 왔대요. 너네 신규 가입자 받지 말고 뭐 맞아, 이제 맞아. 앱 지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난주 금요일에 디디추싱 본사에 중국 국정원 비롯해가지고 정부 부처 6개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데이터 보안 관련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벌인 건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디디추싱이 어쨌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한국에 안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지금 다 지워진 상태거든요. 관련 앱 25개가 다 지워진 상태인데 남아있는 게 하나 있대요. 어떤 앱이지? 디디가 운영하는 앱 중에 남아있는 게 안 지워진 게 있대요. 이게 피기 익스프레스라는 건데 이게 소규모 도시의 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는 그거 상품이에요. 근데 2020년 3월에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우버처럼 이렇게 공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확장을 하자. 우리 이거에 희망을 좀 걸어보자 하고서는 요거라도 어떻게 살려보자고 요걸 좀 유심히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로 그렇죠. 아니 어쨌든 저는 봤을 때 이제 시진핑이라든지 그런 중국 정부에서 기업들의 힘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계속 좀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디디추싱이 이런 걸 확장하려고 하면 규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앞으로 지금 뭐 이미 데이터 보안법 뭐 이런 거 다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불쌍해.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뭐 인터넷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같은 그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글로벌 IB들이 지배 구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해외에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VIE라고 해서 변동 이익 실체 지배 구조라고 하거든요. 네네. 알리바바도 지금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돼. 외국인의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 상장할 때 그래서 ADR 방식으로 상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주식은 본토에 있는데 미국의 시장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지배 구조를 보면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본토에 그대로 있어요. 요 밑에. 근데 그 해외에 2-3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랑 이 본토에 있는 기업이랑 계약 관계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계약 관계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해외에 상장한 기업 자체는 가상회사이고 진짜 실체 기업은 그 본 기업은 계약 관계에 있는 그 본토에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체 이 기업은 해외 상장이 안 되는 규제 산업이니까.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다 묵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거 보자 하면서 해외 IPO 규정 좀 바꿔볼까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너네 이제 VI 지배구조 이제 안 봐줄 거야? 아니면 너네 지금 그 지배구조 상장된 사람들한테도 너네 그 지배구조 바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뭐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지금 중국 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저가 매수 기회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MSCI 차이나랑 플랫폼 기업 비중이 높은 그 항생 테크 지수 요게 올해 고점 대비 각각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1%가 지금 떨어진 베어마켓이네. 네, 낙폭이 그렇게 크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미국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테크 기업하고 비교를 해도 거기는 거의 뭐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대조되는 그래프를 제가 또 갖고 왔거든요. 네, 뭐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주가는 급락세를 보여서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중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독점, 데이터, 그다음 지배구조 이런 거 계속해서 세부적인 시행 세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저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또 이런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뭔가 해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언급한 게 있었어요. 네. 2003년도에 중국을 물립니다. 저희가 네, 그쵸. 증권사에서 중개하려 물렸는데 아무리 규정을 봐도 어떤 한 기업에 대한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기관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라도 언제까지라도 이 조항이 그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모 기업은 한 3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된 기업도 있어요. 그냥 계속 연장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맛대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걱정했냐면 야, 이런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샀는데 3년 동안 거래 정지 안 시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지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웠지만 어쨌거나 하고 계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뭐 디디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가 또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갔잖아요. 무슨 법이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반드시 미국의 회계 법인이 감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그 기업이 중국 정부의 지분율이 적어야 되고요. 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미국에 오면 또 미국의 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쵸. 또 중국 가도 중국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 양쪽의 국가의 모든 규제를 따른다고 그러면 글쎄요, 너무 좀 길어지거나 장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디디 추싱에 대한 문제로 간편하게 보실 게 아니고 안티파이낸셜 보게 되면 안티파이낸셜이 작년 11월부터 터진 문제예요. 근데 솔직히 증막 한번 정부의 약간 비관적인 비판적인 얘기 하고 나서 이제 실종설 나오기도 했잖아요. 실제 안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안 이상하다. 보여갖고 페이스북에서는 그렇게 신고 신청을 하던데. 그래갖고 이 안티파이낸셜 여러분들 몇 명이 쓰는지 아세요 혹시? 그게 알리페이의 전신이잖아요. 전신이. 네네. 알리페이가 8억 명이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옥죄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언제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의 1일 조항이 뭐냐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중국 그게 없어요. 그냥 8억 명이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티파이낸셜을 겪고 나서 알리바바의 주가 흐름을 봤어요.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작년 11월이니까 11월부터니까. 한 8, 9개월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올 초에 나왔던 게 뭐예요? 사교 업체에 대한 맞아요. 과외 금지 네. 나왔잖아요. 엄청 폭락했잖아요. 예, 엄청 폭락해야 지금 상장 3분의 1 폐지 토막? 직전인가요? 예, 상장 폐지까지 아니 거의 그 정도까지 한 심한 경우에는 한 70% 빠져 있는 거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단지 이유 하나로. 근데 만약에 이 기업도 포함해서 다른 기업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상당히 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뭐 규제 안 하겠다라든지 법적으로 뭔가 선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국 빅테크 마찬가지. 왜냐면 중국의 빅테크 기업 할아버지가 나와도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제 그럼 생각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계셔야겠죠. 왜냐면 실적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근데 실제 사교업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교육업체가. 근데 지금 이때부터 실적을 염려하면서 지금 투자금이 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영향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좀 살아있는 경우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좋겠지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차트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사는 거는 조금 뭐 뒤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었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